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무조건 찍어라. 9월이 오기 전 쓸어 담을 진짜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이 워낙에 많이 흔들렸죠. 코스피 증시도 흔들리고 코스닥 증시도 흔들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진짜 끝나서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닌지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겁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불안하신 분들이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지금 도대체 주식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 도대체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요즘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들 꼭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락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최근 시장에 악재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중국 규제 이슈로 최근에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뭐 세 가지의 악재가 있는데요. 그럼 진짜 최근 시장을 하락을 이끈 악재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이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커지게 되면서 이 미국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역시나 미국 정부에서는 돈을 또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는 코로나가 심해지다 증시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물론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이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중국 규제냐?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이 최근에 중국에 대한 규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기강이 흔들리게 되고 그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중국 어,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 때리나 결국에는 중국의 정부가 중국의 기업들을 때리게 되면서 관련된 주가들이 폭락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요즘에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번 주 반등을 했어요. 저번 주죠. 저번 주 반등했습니다. 폭락을 했다가 상하이 종합지수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게 흘러간 이유는 뭐야? 찾아봤더니 이 이유였습니다. 반도체 이유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반도체 관련 종목이 떨어지지 의문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하락했을까? 이유를 살펴보니까 현재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부러 반도체 수요를 낮게 예측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문 생산량 자체를 좀 낮게 설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그냥 뚝딱 한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원재료부터 구입부터 해서 재료들 사 모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통 수요 예측이라는 거라서 이 수요가 한 100개 정도 팔릴 것 같으면 100개만큼을 준비하는 거죠. 수요 예측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부분 반도체 주문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아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른 걸 생산하고 이 반도체를 생산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의 정부의 부양책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경제를 악착같이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 양적 완화를 뿌려댔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경제의 소비 심리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소비 심리라든가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고 나서 이 언택트 시대가 딱 열리게 됐죠. 우리가 모두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량은 적은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2021년까지는 왜 이런 괜찮은 2021년 이후부터는 왜 괜찮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슬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품귀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생산량을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생산이 충분해진다. 이런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흑자를 이어갔는데 흑자는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정확히 이어가더라도 이번 연도 말까지만 2021년도 말까지만 진행된다는 전망하에
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은 선행하죠. 주식의 이익에 선행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이후부터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측하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지금 현재 10년 동안의 반도체 호황을 예상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들어가게 됩니다. 대만의 TSMC 미국 공장에 5개 추가 증설 계획을 세웠고요. TSMC가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 추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승부수를 둡니다. 삼성이 턱 밑까지 치고 들어왔다. 그전에는 인텔이 직접 파운드리 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미국에도 뛰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많이 생산될 만한 그림이 나와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이 괜찮았던 이유는 주가가 최근까지 버텼던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다. 지금 현재 200일 넘는 시간이었죠. 200일 넘는 시간 동안 지금 현재 묵혀뒀다가 들어가 계셨죠. 들어가 있다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증시 최대한 삼성전자 주가가 버틴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나오자마자 할 건 뭐겠어요? 역시나 증설 이야기했죠. 안 그래도 전 세계 탑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증설이 들어가는 데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바로 반도체 공장 추가 설비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시나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좀 의심이 좀 확신이 되고 확신이 들다 보니까 천천히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좀 더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미래일이야 뭐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요. 실제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설립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빨라봤자 2년이에요. 2년이기 때문에 바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워낙에 많은 투자를 해놓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해버린 거죠.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워낙에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까지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밀렸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 거의 대장들이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중에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락할까에 대한 의문을 풀어봐야겠죠. 계속 하락할까? 이런 악재 같은 현재 상황에서 계속 하락할까? 계속해서 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죠. 근데 여러분들께 좀 생각하실 점이 뭐냐면 이 주가가 과하게 떨어지다 보면 항상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떨어질만 할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질까?에 대한 의문은 무엇을 통해서 풀게 되냐면 보통 외국인 기관계는 적정 주가라는 걸 통해서 풀게 됩니다. 그럼 적정 주가라는 걸 어떻게 산출하느냐? 외국계 기관들의 적정 주가라는 것은 보통 실적을 통해서 산출하게 되죠. 실적이 현재 어떻게 되느냐?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 가격이 높느냐 낮느냐를 보통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실적이 없어진 게 아니죠.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지금 같은 호황은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할 거야라는 말에 누구도 대놓고 부정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 조금씩 안 좋아진더라도 적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12조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던 실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적정 주가를 찾아서 더 이상의 폭락이 이어지기보다는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향후 이슈 호재가 뜨든 악재가 뜨든을 통해서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엔 하락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워낙에 받쳐줘서 하방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하방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영원히 하락할 것 같은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차트상 그냥 보이시겠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방이 이렇게 열려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사실 하방이 과도하게 떨구면 받쳐줄 만한 수급들이 워낙에 들어올 만한 타이밍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 마냥 이렇게 최근 들어 2, 3, 4거래일 같이 계속해서 폭락할 만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증시가 좀 하락은 했지만 사실 요즘 2차 전지 관련 종목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뭐 크게 하락은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이탈하면서 폭락한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BM
요런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 최근에도 하락할 동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에 미국 소비자 기업 다시 꽁꽁했다. 깡꽁꽁이다. 예, 미 시간 소비자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그 흐름에 맞게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도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돈이 계속해서 풀릴 만한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지속된다. 이렇게 골디락스 상황에서 증시는 계속해서 밀려 올라갈 만한 가능성.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정부는 또 돈을 뿌려댈 거고 또 돈을 뿌려대면 증시는 신고가를 향해서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들 중에서 다우존스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중에 다우존스 지수가 좀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뭐 건설업이라든가 전통 산업이 보통 다우존스에 많이 속해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에는 기술주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속해 있는 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증시 중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하방은 결국 많이 떨궜고 하방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돈을 푼다라는 기대감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쫄 때가 전혀 아니라 이렇게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돌바락제로 인해서 하락함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기회를 줄 때, 다른 좋은 종목들이 기회를 줄 때 노려서 매수를 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꼭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느냐? 자동차, 환경, 에너지,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7월 달부터 드렸고 관련된 주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해드린 종목들 적게는 뭐 10%에서 7월 달에 말씀드린 종목이 적게는 뭐 15%, 10%에서 크게는 여러분은 40%, 50%, 80%까지 날아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거의 뭐 계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이밍을 오히려 여러분께서 무서워서 꽁꽁 싸매고 내가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준비해 왔듯이 좋은 종목을 오히려 매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반도체처럼 이 자동차와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시밀러처럼 반도체처럼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반도체 같은 경우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워낙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한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실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즉 정확히 친환경 자동차죠.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누구와 관련되죠? 미국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잘 팔리기 시작한 시기가 지금 현재 예측에 따르면 2023년, 2024년이에요. 아직 매출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2023년, 2024년을 목표로 해서 자동차 기업들은 계속 설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설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 예측 정확하게 어느 규모까지 성장할지 수요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의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같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즉 실제 이슈 실제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 끝이겠지만 이번에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게 되면서 재료 소멸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기대감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시장 규모가 언제까지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주가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뭐 기업의 적정 주가까지 내려왔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특히나 달리기 이제 시작한 업종 종목들에는 충분히 따라잡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물론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저렴한 편의 주식을 사야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 업종 역시나 좋고요. 친환경 에너지 여러분 이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친환경 에너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석탄 전 세계에 이 저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걸 끝내야 되고 화력 발전소 끝내야 되는데
화력 발전소를 끝내기 위해서는요. 뭐 원전을 선택하든 친환경을 선택하든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직 돼 있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시작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도 아직 어느 정도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게다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람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나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 이 특허권이 끝나고 만기가 도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의료에 대한 혜택, 이 약품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해외 어디 나가도 이렇게 혜택 볼 수 있을 만한 국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이 한국 사람들은요.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해외 특히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못 사는 나라들은요. 성인병에 안 걸린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개발도상국 기업 그 사람들은 그 공기가 맑으니까 성인병에 안 걸리나 보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인병 걸리기 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외나 개발도상국 특히나 못 사는 나라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성인병 걸리는 사람은 거의 못 봐요, 여러분들. 그 전에 사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으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하고 약품의 보급, 의료 시스템의 보급에 의해서 특히나 의사들은 말할 수 없겠지만 약품까지는 보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진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이 66조 이상 성장한다라는 단기적으로 6조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뭐 10조, 20조, 30조 이상의 시장으로 커져나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드렸죠. 게다가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 때문에 역시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중장기적인 관점에다가 장기적인 관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실적이 어김없이 이제 성장하는 그림들이 나와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너무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시고 그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 좀 작으면서 좀 주가 파동이 좀 많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대표적인 종목 2차 전지 관련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 중에 테슬라, 이게 뭔 개소리야. 지금 테슬라인 거 누가 모르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뭐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비싼 현재 상황 아닙니다. 미국이 유동성 더 풀면요. 뭐 테슬라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이지만 역시나 다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 실적이 구체적으로 빠르게 나올 만한 기업은 역시나 테슬라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뭐라고 했어요?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많이 생산을 못 해요. 왜 못할까요? 왜 단기적으로 생산을 못할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조 문제 때문에 전기차를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내연기관차에서 뚝딱 해서 전기차 기업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관련된 기업들의 종사자들을 다 노동자를 다 자르고 나면 자를 때 비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생산에 가장 유리한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개선을 구체적으로 빠르게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테슬라라서 다음에 2차 상승 랠리를 달릴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명드렸습니다. 테슬라 아주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역시나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상승세는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을 아마 예상을 해보면 적어도 2020년도, 22년 정도까지 내년 정도까지는 상승 랠리를 달릴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산중공업이죠. 뭐 원전이면 원전, 풍력이면 풍력. 그 이외에 가스터빈이면 가스터빈, 친환경 정책 에너지에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이 정책은 미국의 정책을 힘입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두산중공업의 실적 역시나 개선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관련된 기업은 꼭 빼놓지 않고 봐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중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 올라가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사실 우리나라의 메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여러분들. 게다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리스크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안 살 만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지속될 시간 동안 테슬라,
두산중공업,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나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지며 이런 종목들을 접근 형식으로 넣어놓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하는 정말 좋은 주식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적어도 이 유동성 시장이 계속되는 동안은 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대장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계속 보셔라라는 말씀 드려요. 이해되셨죠? 전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 사실 반도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다 올라갔어요. 너무 다 고점이라서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여러분 가져왔다라는 점. 해외 주식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해외 주식 사신데 문제 없으니까 한번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하시고 보유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증권사에 전화하면 해외 주식 사는 법도 다 알려주거든요. 요즘 시대가 좋아졌어요. 아시겠죠?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릴 점은요. 절대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이 건물 내실 시장이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시장이니까 꼭 관련된 종목들은 놓치고 팔지 마시고 오히려 모아가면서 수익을 키워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일 종목들도 너무 좋다. 너무 심심한 종목만 하기 싫다.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단기 매매도 좀 하고 싶다. 막 2, 3거래일 만에 급등하고 5거래일 뭐 1주, 2주 만에 급등하는 종목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뭐 우진 뭐 3거래일 만에 뭐 30% 급등, 뭐 7월 26일에 추천드렸던 한국전자인은 2거래일 만에 18% 급등. 어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뭐 8% 급등, 뭐 삼성 SNH 21% 급등, 펄어비스는 손절 이런 손절도 합니다, 여러분들. 돌발악재 손절도 하고요. 이구산업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 80% 급등, 에이테크 솔루션 8% 급등, 아지네스텍 16% 급등, 3일 2거래일 만에 뭐 그냥 50% 급등.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나는 혼자서 이 높은 확률 혼자서 가능하다. 예. 제가 최근에 추천해드리고 있는 90% 확률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들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대한 욕심만 안 부리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혼자서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혼자서 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 시황과 함께 이런 좋은 종목들 추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저진의 상한가 랠리 바로 영상 바로 하단에 내용에 바로 링크 달아놨습니다.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임시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혼자 직접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이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니까요. 100% 무료로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 쓸어 담아야 될 때 지금 타이밍 노리는 현재 시기니까요. 9월 좋은 종목들 오기 전 바로 8월달 잘 쓸어 담아서 많은 수익으로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께서 행동하신다라고 한다면 남의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 뭐 부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 올라갈 때 너무 부러웠잖아요. 여러분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어플 추천 종목들 여러분들 뭐 그냥 사면 웬만하면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손절 때리는 것까지 생각해 봐도 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7월, 8월 달 지루하다, 재미없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냥 급등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많은 수익으로 꼭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응원 덕분에 저 또한 많이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유튜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한 이유 설명드렸죠.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태함, 하면 안 되는 게 나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만. 내가 종목 뭐 상한가나 뭐 급등하나 잡고 나면 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주식 뭐 수익 보시면 자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항상 주식은 자만하게 되면 바로 손실을 주게 됩니다. 누가 뭐 일부러 보고 있다는 듯이 자만을 하게 되는 시기에 기가 막히게 손실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리시기도 하는 건데요.
저 또한 자만하지 않고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매개체로서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 또한 나태해지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제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워낙에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고 수익을 봤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순위가 슬슬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1순위가 제 이익이고요. 2순위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요즘 1순위가 좀 간당간당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도 큰 영상을 찍는 데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항상 저 또한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어, 지식과 함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이것도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다음에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